자, 마찬가지 솔리드웍스 키우시고요. 파일에 새 파일 하세요. 파일에 새 파일 파트 가시고 확인. 자, 오늘 배우실 회전 기능은요, 주로 여러분들 CNC 선반 시간에 배웠던 그 축 도면 있죠? 아니, 내경 도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 작업할 때 주로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축 같은 거를 만들 때 우리가 배운 걸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10파이짜리 원통형 하나 만들어서 돌출. 돌출 높이는 20mm 이러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면에다가 스케치 잡고 다시 또 원을 하나 그려서 여기는 20mm,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 얘는 30 정도 튀어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면을 스케치하고 원을 또 그려서 10파이 이렇게 해서 돌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이라는 건 이런 형상이거든.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배웠던 대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못다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줘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회전 기능인데,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정면에 스케치 잡으시고요. 정면 스케치.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는 세로가 10mm, 가로가 한 20mm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세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어 보시게 되면 피처 명령어 여기 보이시죠? 피처 명령어. 여러분들 아마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위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 피처 명령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역삼각형 눌러보시면은 회전 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르시게 되면은 돌출 보스고, 요 역삼각형 눌러주시면 회전 보스가 뜹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도형이 잡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도형이 현재 잡혀있는 상태예요. 안 잡혀있으면 잡아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 뭐만 잡아주시면 되냐면 축, 어떤 선을 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냐 그거만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가운데 선을 중심 축으로 잡겠다. 그럼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도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반띵도 가능하고, 반띵 아니면은 뭐 4분의 1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뭐 120도를 넣어주셔도 되고, 각도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360도 많이 쓰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축이 완성돼요. 이런 방식이에요, 원리는. 되게 쉽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다 됐으면 다시 또 한번 또 갈게요, 이제. 자, 다시 되돌리기 해서 원위치 시켜놓고요. 다시 정면 스케치. 그러면 이제 이 회전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양한 또 모델링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구멍 뚫린 형상도 완성이 가능해요. 구멍 뚫린 거. 예를 들어서 O자 형상에 도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O자 형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치수를 하나 넣어줄게. 치수는 50mm 전체 폭이. 그 다음에 15mm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20mm, 그 다음에 전체 요 거리도 20mm, 그러니까 부분 거리죠? 전체 40mm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수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거리는 50이고요. 높이는 40이에요. 20, 20으로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단차는 길이는 15, 15. 이 가운데는 30mm가 나오겠죠? 30mm가 아니고 20mm가 나오네. 20mm.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밑에 얘는 축선이 돼. 축선. 중심 축이 될 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경 파이가 예를 들어 40파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반경값에 20을 넣어주시면 되겠지. 20. 여기가 20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축이 될 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도형이 될 부분을 그려주시고, 다 되셨으면은 요선 보조선을 좀 바꿔주실래요? 요선 보조선을 바꿔주신 게 아마 제 기억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마찬가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에 회전 보스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잡히는 축이 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 뚫린 내경 부품 모델링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회전 기능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또 회전 기능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를 만들 수 있어요. 구 만든 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제 자, 구를 어떻게 만드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되게 단순한데 얘를 가지고 많은 이것저것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찬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원을 하나 그리세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원은 한 50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50파이 정도. 스케치 잡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띵합니다. 반띵. 가운데 수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자르기 들어갑니다. 자르기.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나의 원이 될 때는요, 굳이 이 선을 보조선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이 선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달 형상이죠. 반달 형상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똑같이 회전 보스 눌러주시게 되면, 자, 도형이 선택이 안 됐나요? 그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부가 돼요. 그래서 요도 마찬가지로 뭐 각도 넣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형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회전 기능은요. 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동그란 구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응용인데, 이것도 사실 응용이에요. 명령어는 똑같은 건데, 명령어 하나를 알게 되면 이것저것 응용할 수 있거든요. 막힌 구멍도 만들 수 있어요. 막힌 구멍까지만 만들어 끝낼게요. 자, 막힌 구멍은 기역자 형상 하나 만들어주세요. 기역자.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치수는 똑같이 20에 20. 그 다음 전체 거리는 40에 20으로 할게요. 다 20으로 할게요. 20. 이런 식으로 20. 기역자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 20에 20짜리로 해서.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 보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식 똑같이. 스케치 종료, 회전 보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자, 이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회전축을 여기도 잡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 하단에 수평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회전축을. 그러면은 자, 막힌 구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힌 구멍.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CA 선발을 현재 배우셨잖아요. CA 선발 같은 경우에는 내경 도면을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경 프로그램 혹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내경 같은 걸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드릴 날 각도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캐드상에서는 드릴 날을 120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60도,
여기 60도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거리값은 임의의 값을 주기 때문에 상관없고 13mm 주겠습니다. 요게 드릴 알각도죠. 드릴 알각도를 집어넣고 커팅을 한 다음에 마무리 지시면은 이렇게 모델링 상에서 이제 드릴 표시가 있는 모델링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해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회전 기능은 이렇게 외경, 그러니까 축 모델링, 그 다음에 내경, 그 다음에 마킹 구멍,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 하나 빠져가지고 완전 정의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진도 나가는 건 마치고요. 자,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확인. 자, 정면 스케치 잡겠습니다. 자, 부분 작업 들어갈게요. 먼저 몸 바닥 부분, 그 왼쪽 부분이죠. 왼쪽 부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 그려놓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분 작업하라고 그랬죠. 부분 작업. 그리고 여러분들은 캐드를 그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 형상을 구분짓기 위한 이런 표현한 선, 이런 선들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 불필요한 선들인데, 그런 거는 지워주시고, 치수 나와있는 거 기준으로만 그려볼게요. 여기는 15mm네요 오른쪽에 원통 파이가 30이니까 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mm, 그 다음에 2mm, 그 다음에 여기는 12mm가 나오네요. 그래서 1차 완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3.5 들어가야겠네. 3.5 들어가시고, 끝점 방향. 아까 우리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하시면 안 돼요. 중심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그리실 때는 항상 원의 중심점이 안쪽으로, 몸통 쪽으로 가게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치수기 입합니다. 먼저 전체 X축 거리가 9mm, 그 다음에도 Y축 높이가 나와있죠. 20mm, 그 10mm가 되겠네. 반띵이니까. 그 다음 R값 나오죠. R값이 얼마냐? 6이 되겠네.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숨은선이 하나 있네요. 숨은선이 뭐 있냐? 수평선이 하나 숨어있어요. 그죠? 수평선 하나 치수 기입합니다. 1mm 들어가요. 1mm.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이 지금 안 먹는데요. 스케치상에서 2mm, 2mm 짜리가 여기 2mm, 여기 2mm.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필렛으로 해가지고 2mm가 원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먹을 경우에는 편법을 쓰는데, 어떤 편법을 쓰냐면 1.999 1000분의 만분의 1을 뺀 건가요? 만분의 1을 빼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마무리 주시고, 어차피 최종값은 2mm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R50짜리가 여기 끝나는 지점에 치수가 없어요. 사실 원래는 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점 있고 여기 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거리값은 나와 있어요. R값도 나와 있고 요 거리값도 나와 있는데, 거리값이 얼마나? 24mm죠? 근데 문제는 이 높이값이 현재 안 나와 있는 게 높이값.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높이값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24mm를 지워버리고, 요 끝점을
그 오른쪽 끝에 있는 파이 18짜리 원호의 그 끝점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방식은.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이제 이쪽에다가 원을 하나 또 추가로 그릴게요. 원래 홀을 그리는 건데 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수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18.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하나 필요하죠. 높이는 여기 연결된 높이가 하나 필요해요.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6mm네. 6mm. 얘와 얘가 6mm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이건 보조선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값도 필요해요. 거리값은 전체 거리가 60이네요 근데 여기 치수가 여기 4분점이 잡히면은 상관이 없는데, 4분점이 현재 안 잡히죠. 안 잡히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또 보조선 하나 그리세요. 보조선 그리고 이 보조선에다가 치수를 매겨 버리시면 돼요. 60mm 다 된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요 교차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라는 거지 지금. 아이고. 그래서 여기 R값이 50 들어가 있고, 잠깐만요. 이게 완전 정의가 왜, 요게 흔들리네 지금. 흔들리면은 얘가 얘를 일치시켜야겠네. 일치.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추가로 또 그리라는 거. 뭘 그리냐? 3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교차점하고 여기 원호랑 일치시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그래서 또 치수를 기입하라는 거죠. 치수는 2mm R이. 그 다음 얘는 폭이 얼마냐? 3.2. 완전정의 됐죠? 완전정의가 된 상태에서 얘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커팅.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고정만 시켜주면 되겠죠. 고정. 자, 고정. 요거는 손 안 댈게요. 손 안 대시면 돼요. 플레이는 아니니까. 그냥 건들다가 틀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지시면 돼요. 마무리 밑에 반띵 수평선 그려주시고 자르기, 그 다음 자르기. 이렇게까지 하시고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회전 보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치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편법으로. 그러니까 이 방식을 좀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솔리드웍스 화면상에 보이는 이 공작물 원점이죠. 원점을 꼭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모형을 1차적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회전 보스 있죠? 회전 보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돌려주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 뚫는 방법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전에 이용했던 이 정면, 윗면 있죠?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사용했던 정면 있죠? 그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또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작업면이 잡히는 거죠. 여기다가 원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 넣어주고, 길이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도출 컷 기능.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서 중간평면으로 해서, 아니면 관통 양쪽 관통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뻥 뚫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558번에 있는 도면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작업면을 제대로 못 잡았다, 내가 작업면을 제대로 이제 못 잡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역으로 이 면 있죠? 이 면에다가 현재 보이는 이 모서리 면이죠. 요 면에다가 작업 평면을 잡을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역으로 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참조 영상 있죠? 참조 영상 기준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에 가셔가지고 여기 참조 영상의 기준면에 가시게 되면은 이걸 작업평면을 저번에 옮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옮기는 방법 외에 탄젠트라든지 아니면 평행 기능을 이용해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파트 5라고 써있는 거 있죠. 여기에 플러스 기호 누르시게 되면 정면, 위면, 우측면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정면을 딱 클릭하시고 이 면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 면에 접하는 작업 평면이 생겨요. 지금은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작업 평면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작업 평면이 또 추가로 생긴 거고, 이걸 평행으로 바꿔놓으면은 이 작업면에 요 원 둘레 일치가 되는 또 작업면이 평행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작업 평면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 그러니까 작업면을 완료시켜 주시고 그 다음 스케치를 잡아 주시면 또 여기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또 구멍을 이렇게 뻥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평면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작업평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참조 영상에 있는 기준면을 이용하셔가지고 원 둘레 쪽에다가 추가로 작업면을 잡아서 구멍, 그 모델링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잡아놨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제 도출 컷.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이쪽을 기준으로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그러니까 첫 번째 컷은 이 기존에 있는 면을 그냥 활용한 거고, 두 번째 컷은 참조 영상에 있는 기준면을 이용해가지고 옮기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것도 차후에 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보충 설명. 먼저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가주시고 확인.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받침대를 먼저 그려주는 게 좋죠. 정면에 가셔가지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기준점은 원점을 자꾸 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00mm, 그 다음에 세로가 100mm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 들어갑니다. 돌출 높이는 도면 보시게 되면 20mm죠. 20mm 돌출.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출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회전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면도 요 면이죠. 요 면 기준으로 해서 옵셋 해가지고 4분의 1 형상 그려가지고 회전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 스탠다드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기준면을 잡고 여기 옆면을 잡고 우리 했던 방식대로 50mm 띄우고 뒤집기 확인. 그러면은 이 모델링상의 가운데 중심에 그 작업 평면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할 때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아이콘이 뜬 상태에서 스케치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게 잘 불편하다 하시면은 왼쪽에 가셔가지고 평면에 클릭하셔가지고 스케치 잡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누를 건데, 면의 수직으로 보기는 요거죠. 요게 이제 면의 수직으로 보기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8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8번. 그러면 요게 바뀌어요. 먹는 거죠. 면의 수직으로 보기가. 근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이죠. 지금 요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가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데로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면을 클릭하고 면의 수직으로 보기 해도 먹는데, 요렇게 면 클릭하시고 면의 수직으로 보기 눌러도 이게 잡혀요. 요렇게 잡고 할게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Z 플러스 방향.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을 하나 그리죠. 원을 하나 그려주고, 파이는 가운데 파이 20이라고 써있죠. 2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마찬가지로 20이고요. 잡혀있네요. 그 다음에 가로 치수는 50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직선 명령을 이용해서 니은자
니은자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4분점을 이용한 니은자죠. 그래서 화면 사용할 때 이렇게 나오겠죠? 니은자 형상.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잘라버리시면 끝.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4분의 1 모양을 그린 거죠. 4분의 1 모양, 부채꼴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확인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축은 요 가운데 수직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구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제 기본 방식이고, 이 방식은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어서 연습할 때 좀 좋죠. 이 방식이 있고, 그럼 이거 말고 딴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방식도 있어요. 면에다, 이 윗면 있죠. 윗면에다 스케치 잡으시고요. 윗면에다가 위에다가 원을 그려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다 위에다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20파이 넣어주고, 이거는 참고로 윗면에다 그냥 원 그리신 거예요. 뭐 다른 방향은 아니고. 그 다음에 치수는 똑같이 50에 50 들어가야겠죠. 50에 50. 여기 치수가 50. 여기도 50. 자,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4분의 1이 아니고 반달 형상으로 이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달 형상으로 잘라주고, 자르기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요거를 마찬가지 또 회전 기능 하시면 됩니다. 회전. 얘는 이제 중심축이 여기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건 360도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180도만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또 이게 완성이 되죠. 이런 방법도 있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하나가 더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근데 이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이거는 그 솔리드웍스의 그 상황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추천하는 방식은 아닌데, 방식은 아까 전에 했던 건 똑같이 원을 그리시면 돼요. 평면 도상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돌출시킵니다. 돌출. 자, 다시요. 돌출. 자, 높이는 파이 20이니까 높이는 10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반만큼 돌출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필렛 주는 거예요. 필렛. R값 10. R값 10을 주면은 요게 이제 먹겠죠. 안 먹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유동 변경을 했었구나.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이 방식이 제일 낫겠죠. 돌출시킨 다음에 필렛 주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십자 형상도 하나씩 개별적으로 스케치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걸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직선홈. 직선홈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씩 그려가시면 하면 됩니다. 얘는 수직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R값은 15니까 7.5. 그 다음에 치수도 기입하셔야겠죠.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50.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50.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돌출시키고, 얘는 돌출이 높이가 7.5가 되겠죠. 7.5 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 똑같이. 근데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가운데 구 때문에. 요건 안 됩니다. 요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얘를 개별로 돌출할 때는 먹을 텐데, 이게 이제 합치기가 된 상태에서 안 돼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명령어 더 배우고 나서 그때 써먹는 걸로 하고, 요거는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상태는. 그러면은 피처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갑니다. 컨트롤 8번 누르세요. 컨트롤 8번이 활용적이네요. 얘는 반띵 하셔야 돼. 반띵 하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 이용하셔가지고 반만 다 잘라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완전 정의를 선호하는데, 이 완전 정의의 장점은요, 그러니까 검은색 선을 말하는 검은색 선의 장점은 얘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안 흔들리는 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근데 꼭 그 스케치를 무조건 완전 정의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그려놓고 얘 이 선만 안 건드려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 바로 돌출하시면 고정이 되니까 굳이 꼭 완전 정의를 하려고 꼭 막 어거지로 수직이라든지 구속 조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얘는 이제 회전 보스 축은 요게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1차 완성.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이 스케치 잡아주시고 직선호, 얘는 구속이 수평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치수도 들어가야겠죠. 7.5 50 아, 근데 거리값을 안 줬네. 제가 거리값 다시 줄게요. 60. 그 다음에 반띵해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 자르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 건들지 마시고요. 바로 스케치 종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전 보스 다 됐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된 거고요. 얘도 좀 수정 좀 할게요. 치수가 하나 빠졌어요. (75가) 나와야 되는데 15 더하기 60이네. 75.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 완성된 겁니다.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도면 넘어갈게요, 이제.